이미테이션 챌린지 영상 만들 때 디스코드로 외국인 3명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배경에 있는 빌딩 에세 어디서 구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보내줄 수 없냐고 묻는데 그때는 창피해서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서 보면 정말 대충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멀리서 볼 때는 꽤나 그럴듯하게 보이죠. 오늘은 이런 대도시에서 흔히 보이는 커튼홀 빌딩을 그런저런 퀄리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중 혹시 자신은 만드는데 관심이 없다, 그냥 갖다 쓰고 싶다는 분들은 아래 제가 파일 링크 올려놓았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올리는 김에 앞에 데모 애니메이션 파일까지 같이 첨부했으니까 궁금하시면 열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건지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장 첫 단계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참고할 이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구글이나 핀터레스트에다가 빌딩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보다 팩셀스닷컴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런 스토어 이미지 사이트 중에서는 감성이 꽤나 충만한 편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료 라이센스여서 여차하면 그냥 다운로드해서 텍스처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당시에 참고한 건 인터넷 이미지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접 보고 온 거였습니다. 이런 빌딩 같은 경우엔 각도에 따라 바뀌는 반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런 거 만들자고 직접 시간을 내서 나가서 보고 와야 된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저도 그냥 평소에 주위 둘러보다가 저거 만들어 봐야겠다 싶은 게 있을 때 자세히 보면서 한두 장씩 찍어 모았습니다. 처음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니까 꽤 많이 보였습니다. 빌딩 중에 구체적으로 커튼월 빌딩을 찾고 있었으므로 자료 수집이 조금 더 쉬웠습니다. 제가 이런 빌딩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유리가 많을수록 만들기 쉽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벽돌이나 타일 같은 재질은 규모가 커지면 반복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유리 궁전 같은 빌딩은 텍스처를 알 게 없고 배경이 그대로 반사되어 비치기 때문에 사실상 디테일은 죄다 배경에서 나오는 거라 텍스처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으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브릭 텍스처를 꺼내서 UV로 연결하신 뒤에 오프셋 0으로 바꿔주시고 이것저것 수치 원하는 대로 조절하시고요. 팩터 출력을 이용해서 브레인과 차문색을 따로따로 정해줍니다. 이 팩터를 색깔뿐만 아니라 메탈릭 러프니스, 범프에도 꽂아줄 건데 믹스 노드의 팩터에 연결하시고 색을 바꿔서 수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찬문 쪽 메탈릭 수치를 1로 하고 러프니스 수치는 0에 가깝게만 하시면 다른 쪽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범프도 팩터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디스턴스 기본값이 1은 너무 높아서 전 범프에 쓸 때마다 항상 0.1로 두는 편입니다. 저는 실제 챌린지 할 때는 창문 크기 바리에이션을 표현하고 싶어서 정말 별 짓을 다 했는데요. 브릭 텍스처 좌표에다가 웨이브를 끼워서 왜곡시켜보고 그랬는데 엄청 번거롭고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디테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그냥 포기하기로 합시다. 앞에 데모 영상 만든 이유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배경으로 쓸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텍스처 좌표가 UV니까 UV 에디터에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제한적으로나마 창문의 크기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텍스처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지만 좌표 조절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결과물을 보시면 뭔가 속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전혀 묵직한 빌딩 같지가 않고 텅텅 빈 깡통 같은 20년 전 GTA 3 만도 못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디테일은 죄다 배경에서 오기 때문에 HDRI를 잘 골라보시면 뭔가 느낌이 살짝 나실 겁니다. 저를 믿으시고 한번 끝까지 만들어 봅시다. 창문이 살짝씩 틀어지고 휘어져 있는 것을 표현해 봅시다. 불안정한 느낌을 표현할 때 저는 습관처럼 범프에 마우스 그레이브를 꽂는데 꽂으려고 보니까 이미 범프에 꽂혀 있는 게 있네요. 이런 경우엔 믹스로 둘을 섞어줍니다. 보시면 울퉁불퉁해진 건 좋은데 구불거리는 게 창문끼리 연결돼서 마치 한 덩어리인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어색하네요. 그래서 창문마다 따로따로 틀어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챌린지 당시에는 모스그레이브의 좌표를 브릭 텍스처의 컬러와 섞어줬거든요. 제 이전 영상 보시면 아마 쉽게 하실 수 있겠지만 복잡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브릭 텍스처의 컬러를 노멀에 바로 꽂아보세요. 그러면 창문마다 노멀 방향이 제멋대로 뒤집혀가지고 난장판이 되는데 이걸 적당히 믹스해서 머스그레이브 굴곡이 창문마다 연속되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치를 높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있던 범프랑 선은
블렌딩 모드는 믹스나 에드로도 되게 하는데 저는 리니어 라이트 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리니어 라이트는 낮은 밝기가 들어가면 원래 값에서 빼주고 높은 밝기가 들어가면 원래 값에서 더해주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덜한 느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알파를 아주 살짝 낮춰서 안이 조금 보이게 하면 텍스처 부분은 끝입니다. 다른 모든 디테일은 모델링에서 만들 겁니다. 모델링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원래 메쉬에서 일부를 복사해서 가져와 만드는 게 편하더라고요. 드문드문 열린 창문을 만들기 위해 I 눌러서 인쇄소로 두께를 만들어 준 뒤 다른 재질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와 진짜 성의 없게 만든다고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데모 영상 파일 열어보시면 이것보다 개판입니다. 이렇게 해도 배경용으로는 괜찮아요. 나머지 어떤 디테일을 추가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다만 창문 영역이 적어질수록 이미지 텍스처가 점점 더 필요해진다는 거 유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빌딩은 되고 이런 빌딩은 안 됩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왜 그럴듯하게 나와요. 사실 지금 만들고 있는 디테일도 텍스처에서 구현하는 게 보시기에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한 티를 낼 수 있으니까 좋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텍스처가 필요할 때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냐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걸 완성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만드는 방법을 나눠 생각하시는 쪽이 생산성 측면에선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빌딩 안쪽을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 그냥 앞이 뚫린 박스면 돼요. 저는 텍스처 다닷컴에서 나이트 오피스 윈도우즈 따위로 검색해서 찾았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파사드라고 치면 이것저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적당한 거 구해서 쓰시면 되고 마지막에 밝기를 살짝 높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적인 디테일로 형광등만 다른 재질 지정해서 달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내부를 빌딩 안쪽에 여기저기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완성입니다. 근데 여기 좀 중요한 게 경우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훤히 보여서 대충 만든 티가 너무 나거든요. 그럼 그렇지 날 속였구나 이게 쉽게 될 리가 없지 하고 하실 수 있는데 침착하시고 배경 이미지를 돌려서 창문 반사가 더 잘 드는 쪽을 찾아서 부족한 디테일을 가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물을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만든 김에 테스트로 하나 렌더링 해본 건데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들인 시간을 고려하면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도시를 만들기에는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그 2%를 채워주는 잡지식을 제가 전부 털어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브젝트마다 색을 바꿔주는 오브젝트 인포 노드입니다. 컬러 램프 노드 꽂으시고 살짝 색 차이 나게 해주시면 반복 느낌을 지우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실내 오브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꽂혀있는 텍스처에다가 컬러로 믹스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컬러가 아니고 멀티플라이를 사용했는데 왜냐면 컬러 램프에 검은색을 추가해서 아예 불 꺼진 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UV 좌표에도 랜덤 더해주시면 복제할 때마다 좌표를 이동시킬 수 있는데 그냥 꽂으면 경우에 따라 UV가 이렇게 보기에 별로인 영역으로 이동해버려서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컬러 램프를 컨스탄트로 하시고 이동해야 되는 좌표를 수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UV를 아래쪽에 물어넣은 다음에 좌표를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 확인해보니까 위로 0.18, 0.36, 0.54로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램프에다가도 0.18, 0.36, 0.54를 입력해서 Y 좌표에 꽂아줬더니 복제할 때마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 팁은 Shift D 말고 Alt D로 링크 듀플리케이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같은 오브젝트가 두 개 띄워지는 효과인데 비유하면 Shift D가 복제 인간이라면 Alt D는 자신의 거울상 같은 거라 아무리 복제해도 폴리곤이 늘어나지 않아서 최적화에 좋습니다. 이러한 링크드 듀플리케이트는 그 특성상 하나로 추정해도 메쉬든 재질이든 버텍스 그룹이든 나머지 전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건 장점이자 단점도 될 수 있겠죠. 이 도플 갱어들 중에 하나만 특별하게 바꾸고 싶다 하시면 메쉬 설정에서 숫자 누르셔서 얘만 싱글 유저로 만들어 주시면
그 하나만 따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건 좋은데 오브젝트 개수가 하염없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지 않죠. 아무리 이름을 잘 지정해도 오브젝트가 몇천 개씩 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쓰시면 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플레인에다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새로 만드시고 인스턴스 원포인트를 연결해줍니다. 노드 창을 핀으로 고정한 다음에 빌딩 내부 오브젝트를 골라서 아웃라이너에서 끌어오시면 되는데, 인스턴스라는 게 Alt-D랑 거의 비슷한 거라 이렇게 아웃라이너는 깔끔한 상태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 위치만 조절하시면 금방 벽 한쪽을 채우실 수 있는데, 내부 오브젝트 회전이 안 돼서 반대편 벽을 채우는 게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오메트리 내부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에디트 모드 받고 나와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돌려버리세요. 앞뒤 좌우로 4개만 복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디테일이 전부 배경에서 오기 때문에 좋은 배경을 골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빌딩 숲에 둘러싸인 HDR 이미지가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겨우 구한 게 이 이미지인데 빌딩에 둘러싸였다 하기에는 좀 휑한 느낌이어서요. 저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배경을 복제해서 믹스한 다음에 한쪽을 회전시켜서 긴 하늘 부분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대로 보면 정신 사납지만 빌딩 창문에 반사되어 보이는 건 나름 귀찮고요. 보이는 배경만 라이트 패스에 카메라 레이밍해서 분리시켜서 배경을 직접 볼 때도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질이 죄다 메탈릭이기 때문에 조명 사용 시에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썬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리저리 돌려보시면 하나도 안 비치다가 갑자기 으악 내 눈 이렇게 되는데, 이건 텍스처 문제도 아니고 렌더 엔진 문제도 아니고 자연현상에 가깝습니다. 한여름에 실외 주차장에서 눈뽕 맞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렌더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절하셔도 되는데, EV의 경우에 조명 설정에서 스페큘러를 줄이시면 되고, 사이클즈라면 조명의 오브젝트 설정에서 글로시를 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저냥 빌딩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에서 만든 빌딩이랑 애니메이션 파일 통째로 올려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요. 만들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길어버렸는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